안녕하세요. 학생분들 비디오 일단 음악 다 켜주시기 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성형외과 송우진이고요. 오늘 저희 선배님이신 엄순찬 원장님 강의로 미리 소개드리려고 제가 나왔습니다. 이제 81학번이시고 사기이시고요. 저희 순천향의과대학 졸업하신 후에 이제 교토대학 부속병원에서 6년간 수련 마치시고 거기서 이제 나고모 박사님께 이제 유방 수술을 가르침을 받으신 후에 이제 현재 이제 논현동 도산대로 쪽에서 엄나구모 성형외과로 거의 20년 넘게 가슴 성형 수술의 대가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좋은 경험과 말씀 전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모셨고요. 50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엄나구모 선생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가워요. 네, 저는 엄순찬이라고 합니다. 순천향의과대학 81학번 4배고요. 네,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도산대로 사거리에 학동사거리 거기 가다 보면은 좀 전박이 건물이 있는데 SP타워라고요. 거기 6층에서 엄나구모 성형외과라고 병원, 가슴 성형외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나구모는 이제 조금 전에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 은사고요. 일본에서 유방 성형으로 굉장히 대가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한테 사사를 받고 한국에 나갈 때 그 선생님이 같이 엄나구모라는 이름을 걸고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근데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나구모라는 게 일본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만약에 나카무라였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나카무라 선생님이 했어요.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 사랑, 환자 사랑, 인문학 강좌 부탁을 받아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제 삶에 대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어요. 연재는 81학번 4기, 어느 낙제 선배 인생 굴곡 40년. 먼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도 많이 주위에서 질문을 할 거예요. 왜 의사가 되려고 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인류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위해서 또 인간 사랑, 환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아니고요. 저는 슈바이처나 마더 테레스 같이 그렇게 큰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저의 개인적 행복을 위해서 의사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철이 좀 들면 생각을 해보니까 역시 의욕이라는 게 가치가 있는 순간이고 또 사회로부터 인정받을 수도 있고 자아실현의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더불어서 경제적 안정과 물질적 풍요로움을 얻을 수 있으니까 직업적 의미에서 의사가 되려고 했습니다. 의료 인생 40년 돌이켜보면 저는 준비를 19년 하고 활동을 21년째 하고 있어요. 준비 19년은 의학과 때부터 의대 입학해서 면허 취득까지 7년, 인턴 1년, 공중보건의, 전공의 연수의 박사과정 통합해서 19년으로 활동은 21년 하고 있는데 이 준비 19년이 굉장히 길잖아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냥 부르지않은 무리였다. 왜냐하면 저는 본과 1학년 됐을 때 정말 학원의 그 학습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꼈던 사람. 그래서 겨우 진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본과 3학년 때는 방황을 좀 많이 했어요. 제가 그래서 결국은 낙제를 하고 인턴 때는 대인관계가 좀 굉장히 미숙해서 평판도 안 좋았고 성적이 또 인턴 성적도 안 좋았습니다. 전공의는 정말 성형외과를 하고 싶었는데 2번 실패했고요. 뼈저린 좌절을 겪었죠. 흉부외과를 1년을 긴 고생을 했는데 이걸 계속 해야 되나 싶어가지고 고뇌를 하다가 일본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일본의 교토대학이랑은 조금 연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교토대 농대 박사도 받으시고 하셔가지고, 아버님의 은사였던 사바다 총장이라는 분이 교토대학의 총장을 연임을 하시고 해서 약간 이제 도움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토대 성형외과에 입국을 해서 수련을 받고 학위 취득을 한 거죠. 이 기간의 삶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아주 긴 시간 고행의 길이었다. 그리고 한계 상황에서 아주 치열하게 맞서 사는 것이었다. 또 살다 보면은 갈림길이 나오고 그것을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 선택은 오롯이 본인의 몫. 또 낯서는 타국에서 고난을 극복하는 것. 그 사람들을 만나고 인연을 잘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좋은 인연은 자아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본인이 크게 변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경험을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본론 이제 시작하면 시련의 시작은 이제 본과 1학년이죠. 뭐 들어가면은 얘네들이 딱 버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가요? 지금 예과 때 좀 하죠. 저희부터는 예과 2학년 때부터 이제 해부학, 생화학, 생리학 조직하겠습니다. 면역학까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때는, 라떼라는 말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하여튼 우리 때는, 이걸 본일돼서 다 했는데, 예과 2학년 때 겨울방학 때 그 오리엔테이션이라고 고락 좀 하고, 학기가 시작되니까 저는 한 달 지났을 때 굉장히 공황 상태에 빠졌죠. 양이 너무 많고 진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학교 가면은 이런 상황이죠. 거의 지탕부타 당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많이 위축이 됐었고, 그래서 나름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는데, 이제 우리 때는 저기 생화의 김창서 교수님이라고 계셨고, 양이 뭐 엄청나서 시험을 오전 10시 시작하면 오후 5시까지 계속 시험을 봤어요. 7시간 동안 써야 되는. 요즘도 그런가요? 요즘도 그렇게 길어요? 생화학 시험? 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우리 때는 아무튼 이렇게 길어서 양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면 내 학습 능력은 요 정도인데 공부해야 될 양이 이렇게 많으니까 처음 이제 시작을 해서 한번 다 보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건 요거밖에 안 남아있죠. 여기는 또 다 까먹잖아요. 응? 또 나름 열심히 해서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못 외우고 들어갔어요. 시험을 볼 때. 결과는 아주 냉엄한 현실에 부딪혀서 노력해도 막 무더기 재시험 걸렸고요. 능력의 한계를 많이 느꼈고 또 두렵고 많이 불안해하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반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아가 강해서 힘들 때 의지력을 딱 발동을 해서 집중해서 학습 능력을 증대해서 헤쳐나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 이 혼이 좀 약한 사람들은 도망가려고 그러고, 그리고 남 탓하고 투사라 그러죠. 정신의학적 방어 기전이 작동이 된다는 거죠. 괜히 뭐, 이 볼펜이 안 좋아서 공부가 안 되라든지, 뭐, 지금 주의가 너무 깨끗하지 정리가 안 돼서 난 공부를 할 수가 없다든지 그런 거죠. 네, 저는 해부학 땡시험 전날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온양에서 우리 그 신창에 버스를 타고 통학을 했는데 버스가 집으로 안 가고 어디 먼데 다른 데로 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도피욕망이죠. 그래서 2학기 말에 이제 궁지에 몰렸고 뭐 제시라는 이제 동아줄을 잡고 가까스로 올라갔죠. 본과 2학년은 뭐 그렇게 할만하더라고요. 여러분들 할만하신가요? 공부는 힘들진 않아요? 힘들고 할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아니, 우리 후배들은 엄청 다 똑똑한 우리 후배들인데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본인에 비해서는 할만했고요. 그래도 또 하나는 신창 생활 4년을 했는데 저희는 4년 거기서 다 있으니까 나도 이제 서울로 가야겠다 한 생각을 했죠. 서울 한남동. 한남동 가면은 또 그 이쁜 언니들이 많이 있잖아. 기다리고 있는데 가고 싶었죠. 그래서
본삼이 됐고요. 예, 본삼 돼서는 일단 서울에 가니까 집에서 통학을 하니까 좋았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슬라이드 강의를 하고 매뉴얼, 야마집 이런 것도 준비가 돼 있었고, 근데 이제 역시 이제 양은 많고 진도가 빠르더라고. 강의실도 좁고 타이트한 수업에 좀 답답했어요. 예, 낮에는 이렇지만은 또 이제 한남동에 밤 되면 이렇게 좀 화려해지잖아요. 이태원도 가깝고 JJ 마운이라고 하얏트 호텔에 가면 그때는 이렇게 춤을 출 수 있는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언니들도 있고 그래서 이 화려한 밤거리 네온의 유혹 상당히 저는 이제 리비도가 올라갔습니다. 그때 한창 때니까 도피욕망 분출하고 음주 가뭄에 심취를 했죠. 그리고 어떻게 되지도 않지만 원나잇 스탠드를 꿈꾸면서 나이트를 가고 그랬어요. 1학기 성적 당연히 이제 부진했는데 2학기는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더 심하게 강의도 땡땡 치고 안 들어가고 여기 한남동에 극장이 있었어요. 요즘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남극장에서 영화 보거나 만화방에서 또 만화책 뒤적거리고 엄지와 까칠하는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수업 시간 들어오면 애들 열심히 공부할 때 그 친구들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니들이 인생을 아냐? 엄지와 까칠을 알아? 공부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니들. 다 이렇게 괜히 이런 생각도 하고 냉엄한 현실 2학기 말에는 이제 낙제 기류했었죠. 예, 성적을 열심히 하면 평균 80점 이상, 뭐 내과 80점 정도 받으면 올라갈 것 같은데 그게 내가 될까 싶어가지고 휴학을 할까 갈등을 하는데 우리 화질이 좀 안 좋은데 이 친구가 문승혁이라고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친구고요. 내과 스텝으로 남아 있다가 좀 개업을 했는데 이 친구가 너 지금 휴학하면 또 도망가는 거야. 내년도 해봐야 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네가 괜찮은 애인데 마음이 여리고 해서 같이 공부해보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기로 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는. 이제 집에서 안 하고 저는 이제 우리는 강의실에 다 모여서 학생들이 하는데 가보니까 정말 눈에 불 켜고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제 떨어졌지만은 그래도 이제 깨달은 게 있었어요. 집에서 혼자 공부 안 된다. 졸다가 자버리고 눈 뜨면 마칩니다. 강의실 동기들은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한다. 그리고 도망치면 반드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게 현실이다. 그때 떨어지고 난 다음에 소주 2병 마시고 진짜 아스팔트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지. 강의는 빼먹지 말고 빼먹지 말아야 해요. 왜냐하면 혼자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복구하기가. 그리고 나름 열심히로는 어림도 없다. 죽기 아니면 살기 둘 중에 하나로 공부를 해야지 되는 것이다. 호텔 라이트 이런 거 전전해봐야 어차피 교통카드 이런 걸 꼬시지 못해요. 똥차라도 한 대 있어야지 뭘 하지. 한 번도 성공 못했지. 그래서 이제 겨울 방학 때 집에 흘러다닌 책이 있었어요. 신념의 마력이라고. 이게 클로드 브리스톨이라는 분이 지은 건데 요즘도 많이 나간다 그러더라고. 이제 이 책이 저한테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먼저 자신감을 가져라. 자기 자신을 믿는 강한 신념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이게 딱 들어오더라고요. 이 책 좋은 책이다. 읽어봤더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매일 아침 세수하며 거울을 봐라. 네 눈을 보면 너에게 말하라. 야 임마 너 할 수 있어. 왜 땡땡이 치고 그런 거요. 너 할 수 있는데 너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그거를 최면을 걸듯이 하라고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거울 속에 내가 나한테 이러는 거야. 근데 아저씨 누구세요? 이래. 그래서 내가 나 누구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울에 나를 들여다보니까. 살면서 한 번도 내가 누구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생각하게. 나는 누구지? 누구긴 나는 나지. 자, 나야.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하면 나는 뭔가 정신이에요. 뭔가 정신. 몸이라는 그릇 위에 놓여있는 혼이다. 응? 몸이란 뭐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DNA에 의해서 합성된 유기체다. 부모님 DNA 어디서 오느냐?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온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온 거지. 또 증조 할아버지는 고조, 그 위를 쭉쭉 따져다 보면은 결국은 원시 시대에 어느 사냥한 어느 선조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이 선조님이 생식 활동을 하지 않고 만약에 사냥하다가 사고로 전쟁하다가 돌아가셨다면 지금의 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나는 수십만 년에 걸쳐서 이 선조들과 연으로 이어진 존재입니다. 나는 내 것만이 아니야. 선조들의 바람을 안고 태어난 존재다. 주어진 삶을 내 혼을 다해서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 내 혼을 다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거울 벗고. 그게 이제 우리 선조님들과 각각에는 우리 엄니 아버지가 바라는 영혼인 것이다. 그래서 결의를 했죠. 나는 영원히 나약해서 패배한 것이다. 삶은 고독한 전쟁이다. 불굴의 의지로 묵묵히 전진한다. 앞으로는 분굴 대신 부태는 없다.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그 2년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잘 올라가가지고 의사면허 취득하고 인턴 합격해서 하고 7년 만에 사회인으로 출발한 거죠. 인턴 할 때는 그러니까 나를 너무 능력이 한계 막 느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외유내강이 아니고 굉장히 외강내강이었고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너스들하고 관계도 예를 들어서 나 슬립 쓰고 있는데 간호사가 그러는 거예요. 아, 수박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전공의 선생님이 돈을 몇 푼 챙겨주면서 나한테 딱 내민다고. 수박 사갖고 와, 인턴 선생 이렇게. 그럴 때 아니 내가 수박 살라고 여기 의사가 된 건가? 내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그러면 보통은 그거를 저는 그때 그 돈을 그 간호사한테 딱 내밀면서 그랬어요. 먹고 싶은 사람이 사와. 내가 왜 사? 나 슬립 쓰기 바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죠. 그래서 평판이 안 좋았습니다. 되게 일은 열심히 했으면 부지하게.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융통성이 없었고, 그리고 내가 공격적으로 하면 상대편도 공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점차 더 힘들어지죠. 네, 그래서 성적이 안 좋은데 또 전공의는 성형외과를 지원을 했어요. 낙방하고 이제 군대를 가서 훈련을 받고 이제 보건의 근무를 이제 3년간 했죠. 이때는 공중보건의 근무하면서 환자는 참 많이 봤어요, 내가. 80명 정도 보고. 또 그때 플루이드 환자가 많아서, 월급은 15만 원이었는데, 한 200만 원 정도 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칠 때 한 2천만 원 정도 돈이 모아져서, 그 돈으로 나중에 일본을 갈 때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성형외과 재응시를 했죠, 또, 그러고. 두 번째. 필기시험은 뭐 열심히 받고, 면접시험 되니까 왼손을 그리라 그러더라고, 시험. 왼손을 그리라고. 근데 그릴 때 그 강의실 맨 앞에 의자만 있어, 의자만 있고, 이런 책상이 없어. 그러니까 손에다가 종이를 올려놓고 저는 이렇게 그렸어요, 그림을. 근데 다른 친구들은 보면은 손에 안 올리고 앞에 그 건방지게 저는 생각했지만 앞쪽에 대놓고 교수님 앞에 그 대놓고 그림을 그려서 냈죠. 교수님 답변이 이게 손이냐 발이냐? 녀석이라 했더니 너 같은 놈이 무슨 성형외과를 해? 너 자신을 알아야지. 너 성형외과에 소질이 없어. 우리가 다시 올 생각을 마라. 그래서 너를 위해 좋은 일이다.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다 좋은데 소질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너 같은 놈이 무슨 성형외과를 한다. 이게 굉장히 예, 아팠어요, 저는. 그래도 뭐 두 번 떨어지고 갈 데는 없잖아. 근데 흉부외과가 1차 미달이 나서 2차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때도 흉부외과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죠. 흉부외과 전공 1년차를 했는데 역시 이제 일은 굉장히 고돼요.
힘들고 힘들지만 보람은 많이 느꼈어요. 역시 한 번은 천안에서 경운기 전복사고로 멀티플 리프랙처 되고 뉴 햄스락스 있어가지고 오신 분이 체스트 튜브는 그 응급으로 수술 들어가가지고 롱이 라스레이션 된 거 꼬매고요. 3일간인가 킵하고 그 체스트 튜브 가래하고 다 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으셨는데 그 사모님 부인 되시는 분이 굉장히 고마워. 이게 보람은 굉장히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좀 우울해요. 흉부외과는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겠죠 아무래도. 보람 느끼고 가치 있는 일이지만 내가 내 인생을 흉부외과에다가 걸어야 되는가. 또 성형외과 대한 미련도 있고 또 교토대 의대 성형외과 임상수련을 타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본 유학에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일본을 가더라도 일본 의사 시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 5년 전까지는 외국인한테 시험을 보게 했는데 응시를 불허하고 대신에 임상수련 허가증이라는 것을 발급했습니다. 지정병원에서 어느 뭐 교토대학 병원이면 교토대학 병원 여기서 수련 지도의 관리하에 임상수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 혹시 차등이 있지는 않을까? 또 대한민국 전문의 시험 응시 자격을 주어지는 걸까? 불명확해서 또 더 중요한 거는 급료가 없어. 거기 가서 트레이닝을 받더라도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미련과 흉부외과 성형외과 고뇌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결심한 거는 그냥 가자. 뭐 불나방이 되더라도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길로 과장님한테 사직서를 내고 뭐 팀워크에 손상이 좀 있지만 미안하지만 지금도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떠났고요. 1호 공부는 딱 한 달 정도 했습니다. 교토에 93년 1월에 갔는데 1월 중순부터 의국으로 이제 출근을 했는데 첫 느낌은 그 프로페서 이시키라는 분이 교수였어요. 이시키 그 발음 조심해야 됩니다. 이시키. 암만 조심해도 그냥 이시키야. 이시키 좀 인사를 드리고 그날 이제 케이스 컨퍼런스가 있어서 같이 참석해달라 내려갔더니 문제가 의학 용어가 전부 일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WBC, RBC, 플레이틀렛, 뭐 팩토라리스 메이저, 라티시무스 도리시 뭐 이런 뭐 말 쓰지 않습니다. 거기는 막 하케큐, 세케큐, 개소반, 뭐 다이쿄긴, 뭐 소쿄긴, 고하이킹 이런 전부 그 한문으로 쓰기 때문에 딴 나라에 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환자를 보려면 또 능통하게 언어를 잘 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1호 공부가 최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병원 생활을 신분의 연구생, 전공 1년차 방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처음에 수술 참관, 옵저베이션 하고 수술 가끔 보조, 어시스트 쓰고요. 드레싱 참관, 총회진 참석, 일본어 공부했어요. 언어 장벽, 이거 처음에 1년 동안, 1년 한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말을 못하면 바보가 되는 거야. 초반 2주는 배려를 해줘요, 사람들이. 근데 그 이유는 관심이 없어요. 엘리베이터 탄 적이 있는데, 의국에 갈 때, 다들 까르르 웃어. 근데 나는 무슨 말인지를 몰라, 내가. 그럴 때, 그냥 또 인상 쓰고, 내가 또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 표정이. 지금도 좀 무섭잖아. 그래서 해벌쭉이 웃는 거야. 무슨 소리,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럴 때 참 내가 초라하게 느껴지고 위축이 많이 됐죠. 왕따는 저쪽에서 왕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말이 안 통하니까 뭐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고 특히 이제 회식 같은 거 하면 많이 힘들었죠. 이게 이제 93년도 처음 가서 한 2달 정도 지났을 때 이게 저예요, 여기. 요 옆에 있는 사람은 누구냐? 김병묵 선생님이라고 전남대 출신인데 저보다 4년 먼저 왔던 선생이에요. 비교가 되잖아요. 우울한, 어두운 이분이 이시키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일본어 공부 어떻게? 4군데 사설학원, 교토대학 유학생 1호 강좌, 국제교류회가, 개인 공부 이렇게 나눠서 했어요. 뭐 요거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개인 공부는 이게 동화책을 읽고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요거 많이 도움이 됐고요.
뭐 일본어 공부는 이렇게 하더라도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의학 용어 문제가 있잖아. 의학 용어를 알아야 되니까 이 형성외과라, 일본은 성형외과 아니고 형성외과라고 합니다. 형성외과 책을 하나 사서 이거를 보면 이렇게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요 위에다가 그 발음 기호를 이렇게 다 적었어요. 근데 의학 용어 이 한문이 생각보다 되게 어려워요. 이거 뭐 창상, 치유, 정상, 과정, 육아, 조지 이런 말이 어렵다는 거죠. 일본 사람들 이걸 얘기할 때 어떻게 들리냐면 내가 읽어볼게요. 소소 치유노 세이조나 가테와 니쿠가 소시키노 계세요 사스 규세키 엔쇼키 대 하지마루 ついてそれは繊維性血行組織に置換される急性期を経て小孔質に変性する慢性期をもって治療する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한 반 정도 읽으니까 이제 그제서 의국에 들어가면 좀 들리더라고요. 주거는 어떤 데서 했냐면 다 허물어져 가는 이런 집이었어요. 2층 방 뭐 이런 데 있었는데 들어가면 일본 집은 이렇게 계단이 이렇게 나와요. 값하는 계단. 올라가면 복도가 이렇게 나오고 거기 방이 하나씩 있어. 요 방에 들어가면 요 다다미 방으로 이렇게 돼 있어. 요게 4.5조 월세 8천에. 뭐 이 다른 이제 시설은 굉장히 열악했죠. 화장실 공동, 세탁기 공동 이런 데 살았습니다. 최저 생활을 했어요. 밥도 식사도 힘들었는데 일본에 가서 국물이 없으니까 그쪽이 아침 빵 우유 이거 뭐 거의 안 먹게 되더라고요. 점심 저녁 대부분 학생 식당에서 먹었어요. 보통 주로 자전거를 했죠. 생활비는 그냥 토탈해서 한 5만엔에서 6만엔 정도 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1년 다 걸려서 임상 수련 허가를 취득을 했고요. 이건 일본 후생성 동경에 가서 봐요. 필기하고 면접 시험 보는데 필기는 일본어 시험이야. 근데 어렵지 않더라고요. 면접도 그렇게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왜 왔냐, 왜 임상 수련을 받으려 그러냐, 어떻게 사는가, 생활비는 어떻게 하냐 이런 거 물어보고 통과돼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라던 주치의를 이제 1년 만에 일본 환자를 내가 보게 된 거죠. 주치의 업무는 뭐 우리나라랑 같아요. 출전 진료 뭐 이런 일을 하죠. 근데 중요한 거는 기본 노트하고 스케치, 수술 계획을 생각해보고 수술실에 수술 보조 쓰고 수술 기록하고 교수 총회진 돌고 그다음에 의국회에서 증례 검토하고 이런 게 공부가 많이 됐는데 성형외과는 아까 그림 얘기했는데 그림이 중요합니다. 그림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아니고 이 비율이나 이런 걸 캐치를 잘해요. 이게 제가 일본에서 쓴 그 차트 기록한 거예요. 보면은 이제 한문으로 프레젠트 일리스 이런 식으로 쓰고 로컬 파인드 이제 그린 겁니다. 제가 화상 환자, 귀, 소위증 환자 수술 노트고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얘를 내가 그린 건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 건 성형외과는 눈대가 메어요. 여기 큐피드가 약간 올라가 있고 약간 떨어져 있고 이런 거. 그다음에 노스질도 어느 쪽이 좀 낮고 그다음에 눈매라든지 뭐 이런 게 잘 캐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림을 자꾸 그리면서 그런 감을 익히는 게 성형외과 과정이다. 시간이 50분이 너무 업무 로딩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의국이 좀 환경이 변했는데 이제 교수님이 새로 이제 부임을 하셨죠. 이식기 퇴임한 이후에 인사 이동의 태풍이 불어가지고 이식기의 교수들은 다 전출되고 이랬어요. 니시무라 선생님 느낌은 새로우셨는데 굉장히 이제 엄격하시고 눈매도 매섭고 그랬어요. 근데 수술은 정말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깔끔하고 정교하고 손놀림도. 그리고 뭐 그림도 잘 그리고 일필휘지 한번 하면은 뭐 잘 그리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단한 분이라고 느꼈고 나도 배우고 싶다. 그리고 나는 저렇게 꼭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근데 현실은 저한테 이렇게 잘 대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왜냐하면 이식기 선생님을 뽑아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식기 선생님을 싫어했어요. 이 선생님이. 그냥 포린 닥터, 포린
보림바디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셨죠. 그 부임 첫 인사를 할 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너 카르텔 적을 수 있냐? 임상 수련 받고 있다 그러니까 카르텔은 차트야. 이러면 오마이 카르텔 각계로는 꽉 소리빨 같은 분위기. 괜히 야단 맞고 뭐 쓸 이유 없이 몰라 야단 맞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질문했습니다. 그래도 왜 한 번 혼나더라도 내가 깨치는 것이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아는 척 하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는 거. 그거 가장 안 좋은 겁니다. 내가 뭐 이런 상황에 배수진을 친 상황에 뭐가 창피하고 이런 것도 없었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했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니시무라 선생님 별로 안 좋게 생각한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랬는데 총회진을 돌면서 약간의 반전이 있었어요. 이제 마이카와 게이코라는 욕창 환자 관련돼 가지고 그 뒤 환자에 대해서 증례가 있어가지고 조금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욕창이 세이크룸하고 인트로칸트리레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2주간 이소진 슈가로 굉장히 소독을 열심히 해줬죠. 그래서 육아 조직이 좋아져가지고 여기 있는 피판을 일으켜서 돌려서 꼬매주는 수술이었습니다. 수술 기록지고요. 엄순찬, 김병무 선생님 작도하고 수술부 모습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기록했던 쌈머리 시트입니다. 총회진이라는 총회진이라는 건 뭐 교수님한테 환자에 대해서 병원 입원 환자 전원의 상태를 보고하는 거니까 모든 이제 스태프하고 멤버들이 참석을 해서 하는 건데 처음에 이제 환자 이름하고 나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이제 피메일 49세 여자 환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일본은 이제 이름을 대더라고요. 마이카 케이코상 49세 여성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일본말로 마이카 케이코상 49歳の 女性です. 근데 이 조세라는 발음이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조세, 나도 그랬을 때 조세 데스. 근데 마이카상 순서가 돼가지고 제가 일본말로 할게 이거 밑에를 보세요. 교수 앞에서 이렇게 됐었어. 마이카와 케이코상 49歳の 조세 데스. 女性じゃないでしょ。女性だろう。もう一回。女性です。違う。もう一回。女性です。違う。もう一回。女性です。違うでしょう。そういう日本語はないんだよ、お前。そういう日本語で患者さんと通じるのかよ。이러시는 거야. 참.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스미마센 이쇼겐메 나오시마스노데 요로시코 오네가이시마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 환자가 불쑥 말을 시작해요. 센세, 니시무라 센세, 아타시와 켄 센세 또한十分通じてます。そしてケン先生に感謝してます。私のためにこの2週の間、毎日3回も日曜日11日にも徹底消毒してくれてますよ。私は、オム先生が韓国から来た10日は関係ありません。子供なんかも大事じゃないです。毎日熱心に消毒してくれるオム先生が私の主治医だということが本当に良かったと思って感謝しています。이렇게 환자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좀 놀라운 분위기가 됐죠. 이시무라 선생님이そうですか.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 마이카상이 정말 고마웠고요. 며칠이 지났는데 니시무라 교수님이 저를 불러요. 그래서 백화점에 안경 사러 가는데 같이 가자고 그래서 안경 골라봐라 그러는 거 저보고. 그래서 너무 눈매가 날카로워 보여서 좀 부드러워 보이는 눈매로 보이기 위해서 안경을 그런 걸 골랐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드신다고 저녁을 같이 먹으러 가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가모카와라는 그 강변에 고급 식당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열심히 하는구나. 지난 회진 때는 내가 좀 심했다. 미안하다 그러시고 마음에 드신대요. 제가
왜 그러냐면 네 눈빛이 마음에 들어. 세쓰시치나 세쓰시치나 메쓰기 와타시가 와카가타 도끼가 소다타요. その時代は日本は貧しかったけど、みんな目はそうだった。あなたが、君はそういう目を持ってると.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일본에 오냐고 물으셔서 사정을 얘기를 했죠. 안 돼서 왔다고. 나 배수진이다. 돌아갈 수 없으니 선생님하고 똑같이 의사가 되고 싶다고 가르쳐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시무라 선생님이 학생 때 성적은 긴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것보다는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 너는 열정이 있고 솔직하고 순수하다. 그리고 너는 절대로 평범하지 않다. 그래서 이마카라 오시에루카라 간바떼 구다사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생각에는 그때 마음의 문이 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시무라 선생님하고. 마음의 문이라는 건 뭐냐면 진실함, 간절함을 담은 마음과 성실하고 겸손한 자세를 보일 때 상대방이 감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니시무라 선생님은 예민하고 좀 개팍하시긴 하지만 정이 있는 분이고요. 정상에 이렇게 오르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베풀려는 마음과 자비심이 있어요. 마이카와상 이분한테도 감사함을 느끼고요.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돌이켜보면은 그 청해진 날 있었던 그 해프닝이, 그리고 그 이후에 나는 솔직한 대화가 내 인생의 큰 전환점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후에는 순풍에 돛단 듯이 바뀌었죠. 그 6월을 제주도 한일학회가 있으니 이승무라 선생님께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소위증 저보고 발표하라고 그러고 김병묵 선생님한테는 구순열 비를 발표해달라고. 그때 사진입니다. 이시무라 선생님. 이분 다 유명하신 선생님이죠. 임상수련에 전념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케이스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넘기지? 여기 이거는 앞에는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이제 제가 실제로 한국말로 차트나 이런 거는 일본말로 썸머리시트 하지만 내가 내 공부를 위해서 따로 한국말로 기록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늑연고를 뜯어가지고 비를 만드는 과정을 기록을 한 거예요. 구순열비. 이 퍼펜디큘러 팔레이트, 고무에서 세탈 카틀리지 띄는 거죠. 비중격 띄어서 코를 성형해 주는 거예요. 이건 재건 성형입니다. 명성형입니다. 알베올라 클레프트, 더마툼 사용 방법, 마이크로시아 귀 만드는 과정, 그 다음에 바이레트랄 블레파르토시스, 안검하수증, 해부, 수술 과정, 이 정도로. 환자, 내가 봤던 환자고요. 이분은 준청양의대 병원에 외과 하셨던 분인데 견학하러 오셨더라고요. 그분 강의실 한다고. 의국의 사진에 조금 내가 안정이 되고 했을 때 의국 동기들입니다. 얘네들 여기 이제 중국 선생님이 유학하는 대학원 선생님이고, 이분은 브라질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이 친구는 동기인데 지금 교토대학 교수 됐어요. 니시무라 교수님, 스즈키 조 교수, 스즈키 씨, 시간이 너무 없네. 대학원 시험 합격하고요. 그다음에 대학원 과정에 또 들어가서 장학금도 받으면서 그렇게 했고, 전문의 시험을 또 봐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니시무라 선생님이 생각을 해서
한국에 있는 선생님도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류를 하고 했습니다. 뭐 저하고 뭐 내가 면접 볼 때 많이 했지만 일본 생활 오래 하다가 학회에서 뵀는데 그 섭섭함 이런 건 다 없어지더라고요.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드렸고 대견해 하시면서 많이 격려를 해주셨어요. 뭐 대학원 과정 요거는 지금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 후배들한테 사실 뭐 많은 얘기를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해보니까 뭐 2시간이 넘더라고. 50분 너무 짧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쉽지만은 넘어가고요. 10분 남았으니까 여기서 또 조금 할게요. 우리가 이제 뭐 임상적으로 수련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의학 박사 과정도 있잖아요. 박사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의사학의 박사의 의미, 모든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거죠. 과학적 인과관계를 분석해서 과학적 해결 방안을 찾는 능력을 성취하는 게 의학 박사 과정이에요. 그 종이 쪼가리 같은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그 능력이 생기는 거다. 또 연구 분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연구와 임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학위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악하고 문제를 발견하고 이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자기 수술에 대해서도 돌켜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훨씬 발전하는 데 도움이 돼요. 병원 경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시무라 교수님하고 마지막 오기 전에 찍은 거고요. 지금 얼마 3, 4년 전에 한국에 왔을 때 많이 늙으셨죠. 일본에 가서 또 지금 중국 가서 지금도 아주 교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이 좀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했는데 뭐 박사학위도 받고 선천성 기억 재건 수술도 배우고 해서 대학 교수로 가야 되나 개원의로 가야 되나 이런 갈등 좀 했는데 항상 갈림길이 나와요 살다 보면. 근데 그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순천향에 티오가 없어서 저는 이제 개원의 길로 나가기로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대학에서는 미용수술을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부터 또 이제 미용수술을 열심히 공부를 했죠. 이런 병원에서 다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시라카베 선생님. 후지모리 성형외과 교토 유명한 이 교토 대학 출신이시고요. 굉장히 유명하셨던 분이죠. 뭐 우리 교과서 있어요. 성형외과 교과서에 메카시라고 책에 실릴 정도로 너무 하구순에 이렇게 결손이 있을 때 양쪽에 네조라비알 폴드에 있는 조직을 이용해 가지고 재건하는 이런 수술 아주 기발한 방법을 창안해내신 분이죠. 메가 클리닉의 다카야나기 선생님 교토대학 출신이고 야구모 클리닉은 뭐 거기서 제가 제일 제자로 수련을 받았을 때 사진입니다. 굉장히 젊죠. 야구모 선생님 별장이고 내 밑으로 들어온 이제 일본 선생님인데 오사카 클리닉 원장하고 있죠. 전문의 따고 2003년도에 개원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지금 하고 있어요. 요강학대술 12,000대 정도 넘게 해서 브랜드 하는 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자장도 맞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맺은말 하겠습니다. 맺은말은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에요.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습니까? 성공하고 싶죠, 다. 그러면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어느 정도냐? 다른 이는 절대 할 수 없이 여러분들이, 다른 이는 결코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대체할 수 없는 그런 일. 우리 후배님들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인재가 됩니다. 그런 사람이 되면요, 돈, 명예, 그냥 이거 따라옵니다. 돈을 쫓는다고, 명예를 쫓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사회가 필요하는 인간이 되라 이겁니다. 그리고 열정적으로 항상 최고를 추구해야 됩니다. 최고. 그리고 저한테 가장 중요하게 말은 한마디 하라 그러면 지피지기 백전불태다.
늘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아주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혹은 나하고 경쟁하는 상대에 비해서 무엇이 내가 강하고 무엇이 약한지를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강한 것은 더 강하게, 더 발전시키고, 내가 모자란 것은 끊임없이 노력해서 강화시키며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타인을 볼 때는 그 사람의 장점만 보세요. 그리고 장점이 있으면 내가 가진 게 아니라면 그냥 내 걸로 흡수를 해야 돼. 그리고 오늘의 나는 내일의 내가 아니다. 나는 내일 더 발전하기 때문에. 의사로서 성공의 길은 무엇인가? 의학을 배우죠. 학문을 배웁니다. 그리고 의술이라는 것도 필요해요. 기술, 테크닉. 내과도 그렇고 외과도 그렇고. 그럼 의학과 의술을 다 갖췄다. 성공한 의사가 되느냐? 상업적인 의사나 천복한 돈벌레 같은 의사가 될 수도 있어요. 뭐가 빠졌기 때문에 그런가? 의도라는 게 빠지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의사로서 성공의 길은 의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문적인 지혜와 기술을 두루 갖추었을 때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올바른 가치관과 철학을 가지고 사람에게 이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한 의사예요. 그것이 인간 사랑, 환자 사랑의 실천입니다. 지금 나는 행복한가? 여러분들이 묻는다면 한국에서 유방성형으로는 손가락 3개 안에 들어갈 정도로 인정을 받고 있어요. 그럼 행복한가? 행복해. 의사로서 성공하면 의사 중에서도 성공한 의사가 되면 사회로부터 인정받습니다. 자아실현의 성취감도 있어요. 경제적 안정, 물질적 풍요로움 누릴 수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좋은 옷 입고 좋은 집 살고 아주 고급스러운 차 타고 다니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느끼는 그런 감각적인 욕구 충족에서 오는 행복은 그렇게 길게 가지 않아요. 내가 외제차, 좋은 차 타잖아요. 6개월 정도 지나면 뭐가 좋은지 몰라. 돈은 행복을 위한 꼭 필요해. 돈 없으면 안 됩니다. 필수 조건이지만 일정 금액 이상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릴 수 있는 풍족함이라는 거는 어느 금액 이상이 되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은 돈을 너무 쫓을 필요도 없다 이런 얘기고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행복이라는 거는 그냥 평안한 마음의 상태, 고요하고 편안한 상태, 근심이나 염려나 고통이나 이런 스트레스, 육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스트레스로부터 해방되어서 내 마음이 고요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한테 필요한 일을 해서 미덕을 베풀 때 그 느끼는 뿌듯함이 있어요. 충만함이 있어요. 그게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의사가 된 거는 내 개인적 행복을 위해서 됐어요. 헌신, 봉사보다는 개인적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의사가 됐지만, 제가 의료인생 40년을 살면서 의사로서 행복의 근원은 결국에는 홍익인간이다 이런 얘기. 그리고 환자와 연을 맺고 환자한테 잘 치료를 해주고 만족을 주고 그렇게 환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느낍니다. 좀 준비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 시간 맞추기도 좀 그래고 해서 조금 후배들한테 좀 횡설수설하게 강연이 진행된 부분이 있는데 좀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을 드릴게요. 강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혹시 뭐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고. 안면 미용 성형이라든지 보통 그런 걸 하는데 선생님께서는 이제 유방 전문으로 이제 길을 밟으셨는데 예. 이제 그 옛날 그러니까 2000년대도 오히려 유방은 생소하고 오히려 이런 안면 성형 수술이 더 그 뭐지 번성이라 해야 될까요? 더 좀 더 널리 퍼져 있는 그런 거라 생각하는데 2003년에 개원하면서 바로 한 게 아닙니다. 2001년도에 전문의 따고 페이닥터로 쌍꺼풀 수술도 하고 항암 수술도 하고 코도 하고 다 해봤어. 근데 내가 볼 때 그거는 내가 1등을 할 수가 없어요. 눈코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유방은 내가 해보니까 내가 1등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 당시에 그 나온 결과들을 보니까 내가 바로 치고 올라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트레이닝을 받아서 그런지 한기를 파는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 그때 내가 처음에 유방 성형을 전문 성형만 하는 걸 내세웠는데 그때는 그렇게 하면 다 망하는 줄 알았거든요, 사람들이. 저는 망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미적인 감각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십니까? 궁금한 게. 이 성형 그런 미용은 개인적으로 미적인 감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연하게 유방 수술도 그런 미적인 감각이 있어야 돼요. 미적인 감각이. 아, 그리고 그림도 잘 그릴 줄 알아야 되고. 근데 무엇보다도 그런 것보다도요. 난 꼭 하겠다. 열정적으로 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감각 같은 거 없어도 나 하겠다 그러면 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그런 걸 따져서 나는 감각이 없으니까 성형외과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수업이 끝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고생들 하셨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뵐게요. 화이팅! 순천향. 예, 감사합니다.